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가 작년이랑 올해랑 약간 달라졌다는 거. 일단은 항목에 하나 빼가 앉아 이런 얘기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적인 친분. 네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이런 거 좀 적지 마세요. 입사 후 포부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입사 후 포부는 이제 초보, 중수 수준인데 우리 고수나 달인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목적이냐 여러분한테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은 질문에 대한 이거는 지금 예시이기 때문에 설명을 위해서 이런 가져왔는데 본인과 가장 부합되는 인계상 두 가지를 쓰고 본인.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한국전력 채용이 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클립을 자소서에 대해서 클립을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작년 그대로 갈까 놔두려고 하다가 올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근데 크게 뭐 달라질 거는 없는데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채용 인원을 보면 250명이라고 되어 있고 사무직이 45명, 그 다음에 정기직이 41명,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런 형태로 ICT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나 직급 대학 졸업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나 전문제, 4년제 재학이나 휴학, 중퇴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서류 전형이 이제 외국어 전공 자격증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하는지는 일단은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전은 자소서에 대한 서류 전형이 없고 자격증이랑 외국어 전공에 대해서만 이제 충족을, 전공은 어차피 가부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족한다면 고등학교 졸업, 그 다음에 전문대 졸업, 그 다음에 4년제 뭐 재학 졸업 뭐 휴학 중이라도 중퇴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전문사원이라고 지역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는 해당 지역에 10년간 업무 복무하게 돼 있고 만약에 상급으로 승진하면 요거는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는 건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공공기관의 특성상 순환보직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걸 조금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은 이제 일단은 자격이 안 되면 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무 쪽에서는 학력 전공 제한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나 ICT, 토목, 건축 기계는 이렇게 기사 자격증 이상 보유 또는 산업기사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 공고를 보면 공공기관들은 세부적으로 그걸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도 이렇게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은 제한이 없다. 단 정년에 도달된 부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실제 제가 면접관을 갔는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은 정년이 지나신 분이 지원하셔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서류나 필기에서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당일 왔는데 이제 그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면접 당일 제출 서류는 면접관한테 주는 게 아니겠고 인사팀에서 확인하는데 그 경우 정년이 넘어가신 분을 가끔 제가 두 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서 접수는 29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조금은, 미리 접수를 하는 거, 뭐 상관은 없습니다. 미리 접수하나, 빨리 접수하나 상관은 없는데 혹시 서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여유를 두시고 하는 게 낫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뭐, 기본적인 것들은 지원서는 그냥 클릭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큰 부담감은 없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자소서를 자꾸 애매해하기 때문에 자소서를 자꾸 미뤄서 한꺼번에 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급하게 허겁지겁 쓰다 보면 이 자소서에 대한 서류 전형의 평가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면접관들이 이걸 여러분의 자소서를 읽으면서 사전에 선입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조금 미리 좀 체크를 하셔서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한 세트를 다 적는 게 아니라 한 항목씩이라도 좀 꾸준히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채용 절차는 일단은 1차는 이렇게 돼 있죠. 외국어 성적, 자격증 가점, 자소서는 적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어나 자격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2차는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직무 능력이랑 그 다음에 적합도, 그 다음에 3차는 직무 면접, 4차는 종합 면접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제가 전에 올려드린 클립에도 있으니까 좀 참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 가능 학과나 자격증도 이렇게
다 예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안 가져오고 제가 뭐 전체를 여러분이 한국전력 채용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구글 가서 한국전력공사 채용 그 다음에 뭐 채용 공고문 PDF 이런 식으로 찾으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가 작년이랑 올해랑 약간 달라졌다는 거. 일단은 항목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죠? 아싸 좋죠. 근데 항목이 늘었는데 문제는 2번 항목에 작년에 2, 3번 항목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똑같죠. 작년이랑 실제 보면 4가지 인재상 중에 본인이 가장 적합한 걸 적어라.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죠? 거기서 교육사항, 경영사항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연계해서 사례 중심으로 적어라. 두 번째가 한국전력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형식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2번 항목, 그리고 3번 항목이 한전에 대한 주요 이슈를 언급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2, 3번 항목을 지금 2번 항목으로 묶어놨습니다. 굉장히 쓸 게 700자에 이걸 다 쓰라고 해놨습니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은 이런 걸 쓰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한전 홈페이지에서 안 쓰고 사람인이나 자소서닷컴의 글자 수 세기 프로그램에 쓰시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한꺼번에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용두사미처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글자 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워드나 한글에다 프리하게 적으신 후에 그걸 줄이는 작업을 한번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3번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원들과 의견 차이,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팀워크라든지 의사소통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 넣은 겁니다. 실제. 그래서 공공기관도 사기업처럼 바뀌어 있습니다. 자꾸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가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다양한 기관이라든지 서류심사라든지 면접관을 가면 꼭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 소장님, 우리 같은 사람 뽑으면 우리 기관 망합니다. 제발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인재를 좀 뽑아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까를 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본인이 한전의 인재상과 같이 되는 두 가지입니까? 잠깐만요.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맞죠? 작년이랑 똑같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고 그 가치관과 연결, 가치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가치관 빼더라도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이랑 결국은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합되는 인재상이 있는데 여기는 핵심 가치가 있고요. 인재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핵심 가치는 인재상이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재상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섭형, 기업관형, 가치창조형, 도전자. 그래서 여기 각각의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근데 가장 첫 번째는 이거는 좀 생각해봐요. 두 갈씩부터 써야 된다는, 이거는 결론부터 먼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른 클립에서도 얘기했고 항상 반복했던 건데 여러분이 글로 자꾸 쓰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두서없이 쓰게 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질문에 대한, 이거는 지금 예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서 이런 거 가져왔는데 본인과 가장 부합되는 인재상 두 가지를 쓰고 본인이 연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두 가지를 다를 한꺼번에 연결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한전에서 실제 저는 통섭형 인재에 저랑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 경험은 이겁니다 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험을 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는 아예 근데 친구들이 A, B 인재상이 갖고 그걸 저랑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써놓으면 문전 A에 대한 것도 쓰고 B라는 것도 쓰고 어떤 경우는 A, B를 한꺼번에 묶어 쓰는데 그러면 면접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구분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는 저는 A 이런 인재가 저에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런 경험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부터 먼저 써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쓸 때는 제발 결론을 쓰고 난 다음에 상황이나 과정, 생각에 대한 설명이 너무 장한데 그게 아니고 그건 한두 문장으로 핵심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려는 게 본인의 노력과 행동이거든요. 이걸 좀 다양하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노력과 행동.
그래서 노력과 행동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돼봤고 이렇게 돼봤고 이렇게 돼봤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적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노력 행동을 다양하게 적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정도로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경험을 적는 가장 좋은 미리 정리를 한번 해가 이 개요를 짠 다음에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다 보니까 상황이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장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잘 못 느낍니다. 왜?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항상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과거 경험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우리 회사도라도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 이게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난 다음에 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일본어 보면 두 가지를 하니까 두 가지의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그것을 각각 적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읽는 것보다는. 그래서 항상 그리고 결론 문장, 질문에 대한 답의 문장이 첫 번째 나와야 된다는 걸 조금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전의 지원 동기, 결국은 입사 후 포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인데, 이게 한전의 지원 동기라고 되니까 한전은 글로벌 레오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쓰는 구조가 많은데, 일단은 지원 동기는 일단 피해야 되는 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다른 클립에도 얘기했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지원 동기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 벌려고를 못 적기 때문에,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적었던 게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 솔직히 맞긴 맞는데 여러분 선배들이 너무 많이 적어서 울려먹어 버렸다는 거. 그래서 기업이 그걸 안 믿는다는 걸 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저의 적성과 비전과 일치합니다. 뭔지 잘 모릅니다. 그죠? 세 번째는 이제 절대 브라인드에서도 안 되겠죠. 한전에 30년 동안 아버님이 한전에 선배가 한전에 이런 얘기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적인 친분. 네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이런 거 좀 적지 마세요. 그리고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제외하고, 결국은 지원 동기는 여기 질문이 길겠지만 지원 동기에 대해서 본인이 만든 경험 중심으로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구조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 뽑혀야 될 이유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한전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도 되는데, 한전에 그러면 구체적인 장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것보다는 구글 가서 한전, 전기 분야, ICT 분야 장점이라면, 한전의 ICT 분야는 AB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근데 그거 도저히 못 쓰겠다면 한전의 사무직도 너무 포괄적으로 언급하지 마시고, 거기 이제 직무기술서상 여러 개 나눠 있습니다. 경영지원직군에서 경영지원직군은 이러이런 경영지원직군도 너무 큽니다. 어떻게 사무관리라고 하겠죠, 여기는. 그래서 인사파트는 엄밀해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그걸 교육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향후에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700자 내에 지금 다양한 걸 다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뒤에 이슈까지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면 됩니다. 한 문장. 다른 데는 한두 문장 쓰라고 그러는데 한 문장이면 되고, 그 다음에 본론이 가장 중요한데, 본론은 잘할 수 있다, 뽑혀야 될 이유잖아요. 이거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직무에 잘할 수 있나? 처음에 공부했습니다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과목명을 언급해도 되고, 그건 NCS의 직무기술서상에서 지식 부분을 언급해도 되겠죠. 약간 다 공부해야 하는 그 몇 가지.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공부했다 논리가 있었으면 첫 번째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 엄밀히 말해서 거기에 인턴, 알바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적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없다면 간접적인 경험. 과대표에서 리더십도 있고요. 롯데리아 알바에서 고객도 잘합니다. 성격 이런 걸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 나열한 다음에 잘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700자에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길게 적어서 간략하게 나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걸 나열하면 궁금한 거는 결국 면접 때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일단은 지원 종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입사 후 포부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입사 후 포부는 이제 초보, 중수 수준인데 우리 고수나 달인의 경지가 돼야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사무관리는 아마 직무기술상에 인사, 총무, 회계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를 집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이기 때문에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고 10년은 목표. 10년 후에서는 실제 회계 파트. 근데 회계 파트도 이제 한전 홈페이지 가시면 조직도가 있습니다. 조직도에 보면 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 이름을 꺼집어내보죠, 그냥. 근데 팀 이름 밑에 옆에 담당자별로 어떤 업무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 팀에서 이런 업무의 최고 전문가가 돼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시는 것도 좋아요.
왜? 순환보직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런 타겟을 정확하게 찍는 친구는 우리 한전 들어오기 위해서 찾아봐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찍어도 관계없습니다. 이거 뭐 ICT나 전기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팀명에서 이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타겟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입사 후에 이러이런 노력하겠습니다. 기사입니다. 그게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격증 따겠습니다. 이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실제 업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 예, 미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저는 한 달에 한 명 이상은 직접 인터뷰를 하고요. 이러이런 방법, 이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왜? 현직자도 정답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생각, 여러분만의 논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적어줘야 되고,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슈를 같이 적으라고 합니다. 사업의 이슈.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업의 이슈를 인터넷에 제발 찾지 마요. 물론 인터넷에 찾아야겠지만 찾으면, 근데 이게 너무 거창한 이슈를 잡아놓으면 여러분의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뭐 탈원전 이런 얘기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누진 요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이너한 소재를 잡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추천하는 거는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구글 알림에 등록해놓고 계속 봐야 되는데, 그게 짧은 시간 되면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조금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거창한 이슈가 아니라도 그래서 됩니다. 예전에 학계 간부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50대 이상은 전기 요금을 전기 세금으로 인식합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좋습니다. 너무 거창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목적이냐, 여러분한테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뭐냐면 이 친구가 정말 한전에 관심이 있고 우리 이 사업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분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들어오고 싶어 해서 더 고민해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넣어야 된다. 정답이 아니라도 관계없다. 근데 이제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거창하거나 그 다음에 한전 본연의 사업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걸 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세 가지를 700자 속에 다 녹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두 문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인데, 그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여러분들한테 면접관은 그걸 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A, B, C, D 등의 방법을 다양하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대안을 던져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700자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걸 다 적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듯이 한전에서는 마찬가지로 김치가 아니고 저 뒤에 프린터 볼 수 있는 친구가 원한다는 거. 프린터는 결국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겁니다. 정답을 찾는 경쟁은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차별적인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좀 차별적인 노력, 차별적인 생각, 이런 걸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소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제 남들이 흔히 안 하는, 가장 좋은 거는 다른 친구들이 하지 않았던 경험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같은 경험 속에서도 다른 노력, 행동 있다. 요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차별화 포인트를 찾는 건데, 이게 이제 이미 준비하는 시기에서 너무 끝나버린 상황이 많습니다. 맞지만 짧은 시간에도 며칠 안 남았는데 한전지사를 한두 군데 가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걸 느껴본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 포인트도 좀 찾아보시는 게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큰 경험이 아니라도 됩니다. 작은 에피소드도 관계없습니다. 기업은 너무 거창하고 큰 경험이 아니고 하루 이틀 반나절 경험도 주목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조금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에피소드가 관계없는데 하루 이틀 반나절, 근데 여러분은 자꾸 큰 경험 속에서 모든 걸 찾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없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의견 차이나 갈등을 해소한 경험인데,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협력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 소재를 굉장히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협력 소통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NCS 직무 기반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엄밀히 말해서 직무 중심의 채용이다 보니까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오셔가지고 일만 잘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있으면 다양한 협력업체들, 그 다음에 고객들도 상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소통, 협업, 갈등 극복, 의견 차이를 극복했던 경험을 많이 묻습니다. 근데 이제 소재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여러분 또래들보다는 다양한 연령대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없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다양한 연령대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이런 아르바이트에서도 팀워크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봉사활동 속에서 팀이 있고 다양한 연령대와 같이 했던 것들이 소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 소재를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만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미리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몇 번 얘기했던 전지를 통해서 동그라미를 치고 그 밖에는 동그라미 속에 큰 경험, 그 밖에는 작은 에피소드를 자꾸 정리하면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역으로 거기다가 적용해 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자꾸 찾아버리면 뻔한 경험, 대부분이 하는 게 팀플이나 조별과제, 졸업작품, 캡션 디자인, 창의 설계, 뭐 공모전 이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다양한 연령대나 했던 것들을 이 전지를 통해서 먼저, 그래서 이거는 전지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면접 준비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이란 것은 정리는 똑같겠죠. 경험의 정리 방식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뭐랄까 경험의 소재를 찾았다면 이 속에서는 이제 갈등, 의견 차이를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했느냐, 의견 차이를 하기 위해서 실제 보면 자꾸 의견 차이가 많아가지고 저는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다이어리에 기록을 했다든지 아니면 동의를 해서 녹취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각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롤링페이퍼로 서로 교환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노력과 행동이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던 것이 결국 우리 회사 들어와서 환전에 들어와서 똑같이 그렇게 노력하고 행동한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약간은 이제 의견 차이나 의사소통이라든지 여러분이 자주 좋아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이게 너무 의사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약간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걸 좀 원합니다. 그래서 요 경험에서는 이번에는 의견 차이 갈등을 단순히 극복했다는 논리보다는 발음이 경상도기 때문에 잘 안 돼. 설득했다. 설득은 의견 차이나 이거 의사소통과 약간 다르죠. 의사소통이나 의견은 서로의 합의점을 맞으면서 하는 거고, 설득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그 사람과 나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내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설득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에는 이 속에서는 단순히 의견 차이나 갈등 극복의 경험이지만 설득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적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 기업이 의사소통에 조금은 지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설득에 한 경험이 있으면 그 소재를 조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려면 여러분들이 아까 했듯이 경험 정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지를 통해서 자꾸 보면서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가 한전에 대한 자기소개서입니다. 실제 작년이랑 뭐 크게 달라질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2번 3번 항목이 묶이면서 좀 700자 내에 다양한 걸 적는 게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각각의 부분을 충실하게 적고 난 다음에 줄이는 작업을 2차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경험을 적을 때도 항상 얘기했듯이 상황이나 과정, 생각보다는 본인의 노력과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는 의견 차이나 갈등의 경험이지만 오히려 그게 이제 한전이나 다 모든 기관이나 기업들이 거기에 의사소통이 지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설득했던 경험.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의 의견이 달랐지만 내 쪽으로 끌고 왔다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물론 노력과 끌고 오기 위해서 노력과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런 경험을 쓰시는 걸 오히려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한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좋아요, 구독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다면 그게 오히려 되는 거지. 제가 뭐 유튜브로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오늘도 그러더라고. 왜 자꾸 저보고 강의나 강사료를 묻지 않냐고 담당자들이 얘기하시는데, 강사료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제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공짜로도 가는 게 그게 저희 같은 사람의 역할이고 의무고 그게 아닐까요? 싶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보시고 도움이 받는다면 그거 자체로도 저는 충분히 기쁜 일입니다. 너무 성직자 같나요? 이래서 돈을 못 버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다른 주제로 또 오겠습니다. 네.